그래서 백날 스트레칭 해봐야 긴장이 안 풀리는 거고요. 백날 위로를 받아서 잠시나마 내 심장이 감정이 안정이 되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보스가 살아있는 이상 이 범죄, 그러니까 증상으로 따지면 불면, 불안, 우울, 감정기복, 생각이 많고 몸이 긴장되고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불면, 불안, 우울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 포인트를 공유할 건데요. 제 극복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이 마음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상담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치료를 받다 보면은 이것으로 뭔가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게 돼요. 약은 점점 내성이 생기게 되고 약효는 점점 떨어지고 의존도는 높아져 가죠. 상담도 처음에는 공감을 해주고 내 마음을 처음으로 터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그 상담이 끝나고 나면 뭔가 진전이 있어 보였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열심히 내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뭐 어디다가 물어볼 데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도 없었기 때문에 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책에서도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책 속을 뒤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명상, 호흡, 기체조, 요가, 긍정확언, 자기암시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면서 그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결핍감을 느꼈어요. 이것으로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훗날에 알았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안 좋아질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니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개봉한 야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약사범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 약사범을 잡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약을 한 사람이 있고 약을 판매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검사는 그 약사범들 판매책을 잡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윗라인인 공급책을 잡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얘네 잡아봤자 다음날 또 똑같이 판매책과 구매자는 또 똑같은 숫자로 생겨난다 이거죠. 그리고 야당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비리 경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말단에 누구를 잡고 너 형량을 깎아줄 테니까 누가 시켰는지 그 원점을 자꾸 고발하라고, 내부 고발하라는 그런 딜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국가를 경영하는 것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겪는 어떤 불면 증세라든지 불안 증세, 그 다음에 우울 증세, 혹은 감정 기복,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증상이죠. 이것을 범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한테 치명적인 것은 굉장히 중범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뭐 경범죄도 있겠죠.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이 불면을 잠시 동안 해소할 수 있는 뭐 불면증 약을 먹어서 내가 잠을 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죠. 만약 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그 현행범을 체포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지만 만약 이 범죄의 뿌리를 잡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계속해서 그 범죄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증상들도 나무로 표현을 하면은 그게 다 가지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의 가지들이 일어나는데요. 줄기와 뿌리는 하나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멈춰 있었던 왜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더 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왜를 하다 보니까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왜냐면은 how to를 물어보는 것은 간단해요. 누군가가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겪었던 것을 how to로 전하면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다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한테 어떤 선택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그러한 여행을 시작을 했던 거죠. 이 불면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일어났는가? 불안은 왜 생기는가? 왜 언제는 똑같은 상황을 보도 불안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초연한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도 잠을 잘 자게 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엄청 피곤해도 왜 잠을 자지 못하는가? 이러한 수많은 물음표를 하나의 물음표 그리고 느낌표로 바뀔 때까지 계속 왜를 던진 겁니다. 마치 이것은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을 따진다고 하면은 가장 최상위의 그 원점, 최상위의 헤드, 최상위의 오더를 내리는 그 결정권자를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언제나 보스들은 꼬리를 감추잖아요. 꼬리를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범죄에 수사하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 추적의 결과물을 짧게 요약을 드리면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이미 잘 설명을 했지만 일단 불면, 불안, 우울이라고 하는 이 삼형제는요 같은 범죄 집단이에요. 범죄 집단으로 비유를 하자고 하면요 같은 식구입니다. 같은 깡패인데 하나는 조폭, 하나는 사마패, 하나는 야쿠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 한 통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네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감신경 항진, 그 다음 부교감신경 저하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각성 상태가 돼요. 심장이 빨리 뛰고 코르티졸,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내 몸이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부교감신경이 저하되고 근육은 더 긴장되면서 근육 안에 있는 신경이 더 긴장되고 그로 인해서 중추신경계가 더 긴장되니까 그로 인해 교감신경이 또 긴장되고 심장이 각성되고 이런 악순환 루프를 반복되게 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교감신경의 핵심은 사실상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동양에서 기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정신은 정기신의 줄임말이거든요. 보통 머리를 신, 그 다음에 가슴 쪽을 기, 그 다음에 배 쪽을 정이라고 보는데요. 결국에 기와 정이 망가진 거거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망가졌다는 건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망가지는가? 이것은 우리가 뼈를 보게 되면은 그 범죄단체 수장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척추가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반이 있고 갈비뼈가 있고 두개골이 있죠. 이 뼈를 자세히 보면은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 배 안에는 정말 많은 장기가 있거든요. 위, 간, 신장, 그 다음 췌장, 담장, 그 다음에 소장, 대장 정말 많은 장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방팔방이 뚫려 있죠. 그 말은 이 갈비뼈나 두개골 안에 보호받고 있는 장기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가슴 쪽에 있는 장기는 뭐가 있나? 가운데 심장이 있고요. 양옆에 폐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장기는 배 안에 있는 장기보다 수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단단한 갈비뼈, 케이지로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동양으로 따지면 정보다 기가 더 중요한 거고요. 신경계로 따지면 부교감보다 교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교감, 내 몸을 흐트러뜨리고 이완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 내 신경과 순환을 먼저 촉진시키고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란 뜻이에요. 얘네가 범죄단체로 따지면은 간부급인 겁니다. 자, 그런데 머리는 두개골만 있죠. 엄청나게 단단한 뼈 안에 뇌 혼자만 살고 있습니다. 범죄단체로 따지면은 수장과 같은 거죠. 얘가 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 중추신경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자동으로 도미노 효과로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날 스트레칭 해봐야 긴장이 안 풀리는 거고요. 백날 위로를 받아서 잠시나마 내 심장이 감정이 안정이 되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보스가 살아있는 이상 이 범죄, 그러니까 증상으로 따지면 불면, 불안, 우울, 감정기복, 생각이 많고 몸이 긴장되고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왜 문제가 되냐? 이 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또 초의식, 현재의식, 무의식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초의식은 뺄게요. 우리가 현재의식이랑 무의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상관관계만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보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드디어 체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범죄를 말살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백도화지와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를 느끼는 감각이고요. 이것을 주관하는 기관은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PFC입니다. 얘가 지금 현재 여기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현재 의식과 무의식은 동시에 굴러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 전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한 달 전에 예를 들어서 출근길 혹은 퇴근길이라는 가정하에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반드시 뭔가 생각은 하고 있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요. 주인공은 무의식이 아니라 현재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식이 백도화지면 지금 현재 여기면 무의식은 뭐냐?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모아놓은 정보들의 총체입니다. 우리는 생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한테 새겨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하라예요. 그리고 그 생존의 연장선에 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요. 정신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자아실현이고요. 그 다음 내 정신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을 찾고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고요. 그 다음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유전자를 남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번식작용이 있겠죠. 어찌됐건 이 번식 또한 이 생존이 전제가 되어야만 하고요. 이 생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이 생명체가 최초로 태어났을 때부터 심어진 가장 깊숙한 심연으로부터 비롯된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의 가장 코어가 생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존이 불안정해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생존을 위해서 그동안 정보들을 모아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다 아래, 수면 아래 지금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생존이 불안정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면 위로 이 정보들을 방출하겠죠. 그 수면의 경계로,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튀어오른 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되는 실험으로는 리벳 실험이 있고요. 존 딜런 헤인스 박사팀의 실험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무의식이 뿌리고요. 그 위에 현재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에서 현재의식으로 정보가 막 방출된다. 생존이 불안정해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요.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은 뇌는 생각을 하는 장기잖아요. 그럼 뇌를 많이 쓰는 거겠죠? 뇌는 불수익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게 되면 피가 많이 필요해지고 근육이 긴장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가슴에 있는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중력을 거슬러야 됩니다. 심장 긴장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추신경이 긴장됨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교감신경 항진은 각성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긴장되면 피를 많이 공급해야 돼서 심장에서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보내야 되니까 심장이 긴장되고 심장이 빨리 뛰면 각성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요. 그러면은 이 지금 보스가 잘못되니까 이 간부급들이 잘못됐죠. 심장이 빨리 뛰면 양옆에 있는 폐도 같이 가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불편하고 불안해지는 거고요. 얘 또한 불수익은 근육이기 때문에 주변 근육들이 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긴장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이 긴장되니까 승모근이 긴장되고 가슴 쪽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되니까 어깨가 말리고 등이 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가 자꾸만 위쪽으로 올라가. 그럼 아래쪽은 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차가워지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럼 배 안에 있는 장기가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니까 소화 기능, 흡수 기능이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가 순환이 안 되고 피가 위쪽으로만 모여있고 고여있기 때문에 전체 근육은 기능이 떨어지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딱딱해지겠죠. 그렇게 근육이 긴장될수록 젖산이란 피로물질이 많이 쌓여요. 그럼 우리 몸이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지겠죠. 우리 몸이 무거워. 그럼 피지컬적인 능력이 떨어졌죠. 뇌 긴장돼. 판단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져. 그럼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변수에 내가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졌겠죠. 그러면은 생존의 불안정이 더 극화되는 겁니다. 우리 뇌는 모르는 걸 싫어해요. 불확실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인과관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근거를 대야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허무맹랑한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약속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거기다 돈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왜? 결과가 확실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예요. 내가 불안정할수록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백날 설명을 해봤자 정말 불안하고 내가 어디 의지하고 싶고 이렇게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여기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이것만 하면 불안 사라집니다. 하루에 5분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꿀잠 잡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과거에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당연히 망가지겠죠. 과거의 저처럼요. 어찌됐건 이렇게 변수의 반응 대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생존은 더 불안해지고 이 악순환의 루프는 계속해서 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겠냐 이거죠. 이 증상, 이게 범죄단체라고 따졌을 때 보스가 누구냐 이거예요. 보스는 뇌고 그 뇌 안에서도 무의식이고 무의식은 생존입니다. 내가 과연 하고 있었던 노력이 생존의 안정에 도움이 됐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명상을 하든 만트라를 하든 염을 하든 내가 어떤 책을 보든 내가 약을 먹든 상담을 받든 뭐 운동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생존에 도움이 되냐 이겁니다. 도움이 되지 않죠. 대부분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수사는 정말 운 좋게 얻어 걸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보스는 숨어 있죠. 꼬리,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를 타겟해서 정확하게 정밀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저도 과거에 정말 많은 수단을 써봤지만 하면 할수록 지쳐요. 불면 불안 우울이 있는 사람은 이미 기본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요.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 삶의 의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극복할 의지 자체가 없어져요. 근데 거기 자꾸만 실패감만 쌓이게 되면요, 자기효능감,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의지는 점점 바닥을 치게 되고 그 끝에 삶의 절벽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3번이나 삶의 절벽에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노력 덕분에 저도 본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정말 하늘이 돕지 않았으면 그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돌이켜봐도 너무 위태롭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힘이 없어. 이미 진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실패가 쌓이게 되면은 더 쓰러지고 더 짓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는 본질을 찾고 이 본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배우고 그것을 적용해서 극복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불면 불안 우울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를 비유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길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의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경험자고 지금도 수많은 코칭을 하시는 분들과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요. 어렵고요. 막막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지성을 공유하고 그 공유한 것을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내가 그 결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빠르게 단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단지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배우는 거지 뭐 남을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성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결과를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배우는 것 뿐이죠. 내가 내 시간을 지불해서 얻은 대가로 남의 시간을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놓겠습니다. 이 본질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결과적으로 다른 분들은 이 길을 걸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나타냈는지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앞으로 내가 걸을 길을 걸은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나타냈구나, 이 길이 대충 이런 식이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되시면서 막막했던 그 지금의 고행이, 윤곽이 보이는 여행이 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다음 챕터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